2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하고요. 그 다음 문제 좀 풀고 고조선 들어갈 거예요. 자, 21페이지 보면 한 글자 잘렸어요. 청동기의 보급이고요. 청동기의 보급. 자, 가로 1번은 청동기 시대겠죠? 청동기 시대. 자, 그리고 기원전이란 말 잘렸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기원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청동기 시대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경에 밑줄 칩니다. 요령과 만주 한반도 일대에서 청동기 문화가 시작됐대요. 요령과 만주 한반도 일대라면 지도가 없네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어차피 했으니까 여기는 잠깐 지우고요. 자, 여기 자, 요령이 여기에요. 여기. 자, 이게 요령이고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만주죠? 만주. 이게 요령이에요. 요령과 요서와 요동을 포함해서 요령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가 어떻게 걸쳐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와 요 만주 일대를 이렇게 걸쳐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청동 물기 유물 기억나요? 비파형 동검? 그죠? 그리고 거친 무늬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손잡이 들린 톡이 뭐라 그랬어요? 미송리 시톡이 기억나요? 요 세 개가 한반도 안에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발견됐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유물 때문에 우리 청동기 시대 때 세력 범위는 요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력 범위에서 활동했던 국가가 무슨 국가인 거예요? 청동기 때 등장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그래요. 고조선인 거예요. 그쵸?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오케이? 자,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제 쭉 계속 반복될 거예요. 어차피.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바로 이번엔 특징. 자, 한편 우리 청동기는 무슨 계통이래요? 그쵸? 밑줄 쳐야겠죠? 북방계통이죠. 여러분, 북방계통. 자, 중국 청동기와 달리 구리에 아연이 함유되어 있다. 자,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비파형 등검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또 시베리안 계통의 호랑이와 말 등의 청동 동물 장식품도 사용되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요령과 우리나라 일대에 거쳐서 북방 계통의 청동 물품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결론을 지으면요. 자, 가로 3번의 사회변화 보세요. 사회변화. 자, 밑줄 칩니다. 생산경제가 발달하여 사유재생과 계급분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국가가 탄생했고요. 이 국가를 이끄는 누구도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군장도 등장했던 거죠. 그거 다 써있죠, 여러분들. 됐죠. 자, 유적 분포입니다.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청동기 시대 때 유적들은 주로 어디 있냐? 한반도 북부와 중국의 요령이나 길림 여기 있어요. 뭐 여기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여기가 이제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살표에 별표 치세요. 의주, 미송리, 충남, 부여, 송곡리, 경기도, 여주, 흔남리 여기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지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고 밑에 이 동검이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형이란 말이 잘렸죠? 좀 써주시고 비파형 동검 이게 중국 비파라는 악기랑 닮았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고요. 옆에 있는 미송리 시톡이 손잡이가 달렸죠?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가 거친 무늬 거울이고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인돌 있죠? 이걸 북방식 고인돌이라 그래요. 탁자 모양으로 되는 걸 북방식 고인돌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북방식 고인돌이 더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남방식 고인돌도 있고요. 뜯어보면 저렇게 하부 구조도 보이고요. 자, 북방식 고인돌이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가로 5번엔 무덤이란 말이 잘린 거예요. 가로 5번엔 무덤. 가로 5번에 무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무덤. 그리고 고인돌 왼쪽에 기역이죠. 기역. 기역이란 말 잘렸죠. 그래서 기역, 고인돌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 디귿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무덤들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로 6번에 유물이죠. 자, 가장 중요한 농기구가 뭐예요? 반달돌칼이죠. 그쵸? 자, 무슨 농사를 했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벼였죠, 벼. 그쵸? 쌀농사. 되게 중요해요. 아마 이따 문제풀이 하면 계속 볼 거예요. 벼농사. 됐죠? 그 다음에 청동기는 아까 뒤에서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 얘기했죠, 여러분들. 항아리 손잡이 달렸다.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자, 이게 청동시대 대표 토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름 민무늬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밑에 봐봐요. 밑에. 두 번째 민무늬 토기 이 봐요. 이. 이렇게 곡선 모양이 좀 살아있죠. 그치?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 이름 민무늬랑 다른 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붉은 가통기는 여러분들 컬러로 보면 붉은색이에요. 말 그대로 황토로 만든 톡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는 점. 그 다음, 23페이지의 맨 위에 올라가면 철기의 사용이에요. 철기의 사용. 철기의 사용. 아마 이제 문제 풀면 쉬울 거예요. 자, 가로 1번 철기 시대의 시작이고요. 철기 시대의 시작이고요. 기원전이란 말이 빠진 거예요. 자, 기원전 5세기경부터 중국 전국시대 혼란기에 유의민들이 철기를 전래하였다. 그래서 가로 2번의 사회적 변화 보세요. 자, 다 얘기한 거예요. 여기 앞에서. 동그라미 1번이 요겁니다.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청동기는 점차 무기용이 아니고 그쵸, 제사용으로 전락해버렸다. 의기용, 의식용, 제사용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왜? 철기가 들어올 때 문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와요. 화폐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오수전, 반량전, 명도전의 중국 화폐나 붓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그러죠.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칩니다. 독자적 청동기도 제작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세용동검이나 혹은 잔무늬 거울 자,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토기가 또 다양하대요. 민무늬 토기나 이게 다양해지거나 밑줄 칩니다. 덧띠 토기 이게 여러분들 덧띠 토기 검은간 토기가 저기 철기시대 때 대표 토기로서 덧띠 토기가 조금 나온 편이에요. 덧띠 토기 밑에 그림 있죠 여러분들. 그림 뭐가 덧띠예요 덧띠 입술 있죠 여러분 입술 토기의 입술 단맥을 덧띠라 그래요. 이렇게 통통한 부분 있잖아요. 그걸 덧띠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무덤 양식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 동무덤이에요. 널무덤 별로 안 중요하고요. 동무덤만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항아리 독자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두 개를 붙여서 그 안에 시체를 매장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게 철기시대입니다. 됐죠? 자, 넘깁니다. 자, 넘기면 자, 이것도 다 배운 거예요. 3번에 청동기란 말이 빠졌어요. 자,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의 생활. 처음에 철기시대 초기 때는 저기 있죠. BC 400년경 그쵸? 저 때는 초기 철기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동기랑 같이 쓰인 거예요. 근데 이때 청동기는 뭐에 쓰였다 그랬어요 제가? 제사용으로 쓰인 거죠. 그때를 초기 철기시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을 벗어난 이후부터는 후기 철기시대라 해서 청동기는 거의 이제 아예 안 쓰여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여러분 경제란 말이 생략됐습니다. 경제고 바로 옆에 조자만 써주시면 돼요. 조자, 조. 그래서 1번 경제, 조피, 수수뿐만 아니라 보리콩 등의 밭농사 중심 밑줄 치세요. 자, 여주남리와 부여 성공리 중에서 뭐가 발견됐대요? 그쵸, 벽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었죠? 벽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적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잖아. 그쵸? 벽시. 그래서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 시작했으면 알 수 있다. 오른쪽 그림 봐요. 그리고 지금 움집 바닥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쵸, 직사각형 모양이죠. 그쵸, 사각형 모양에서 원의 거의 탈피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고 굉장히 넓이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추락 형태임을 알 수 있죠.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과 2번 읽어보시면 아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나올 거예요. 배산임수의 형태나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움집의 내부 구조가 커졌다. 그런 부분이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봐도 어렵게 안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3번에 사회 보세요. 밑줄칩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최초로 분화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주로 집안일, 남성은 농경 및 전쟁과 같은 바깥일에 종사하였다. 이는 것 밑줄 치세요. 뭐예요? 가부장제 발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밑에는 사유재산과 계급 형성 그대로 똑같은 얘기들이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돼. 사회 부분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이 예술활동입니다. 예술활동. 자, 청동기와 초기 철기시대 때 예술활동 좀 틀린 점은 뭐냐면요. 자, 요거가 좀 틀린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이 시대의 예술은 단순히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예술은 무슨 용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종교나 정치적, 이 단어가 이러면 핵심이야. 정치적 요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구석기나 신석기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술활동을 했다면 청동기 이후부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이 하는 거죠. 그쵸? 그걸 함으로써 어때요? 누가 이제 따라요? 그쵸?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그를. 그쵸? 그럼 제사를 할 때 뭘 목적으로 제사를 했겠어요? 생산력의 풍요나, 그쵸? 평화 이런 것들을 기원하면 제사를 지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농사의 발달. 맞나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잘 되면 잘 따랐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치적 요구라 그랬죠. 정치적 요구. 오케이? 자, 그러면 25쪽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두 개의 그림이 보여요? 이게 지금 바위에 그려져 있거든요. 이걸 암각화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암각화를 그려놓고 여기서 뭘 한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군장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제사터야, 여러분들. 예술적 활동을 그리는 장소이자 제사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막 고래나 여러분들 막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위에 있는 표에 있는 울산 대곡리 방구대입니다. 울주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울산 왼쪽에 울주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지금 울주 혹은 울산 대곡리 반구대예요. 계곡에 그려진 암각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북, 사슴, 호랑이, 새 등의 동물이나 작살이 꽂힌 고래를 비롯한 이 고래를 잡는 걸 포경이라 하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고래나 그물에 걸린 동물, 우리 안의 동물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됐다. 밑줄 치세요.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과 풍성한 수확 기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냥의 성공 하면 무조건 무슨 시대? 구석기. 여러분이면 안 돼. 알겠어요? 이렇게 지금 바위에 이렇게 암각화 형태를 그린 건 무슨 시대 때 한 거예요? 청동기 때 한 거고. 그치? 제사장이 여기서 제사를 지낸 거라고요. 됐어요? 무조건 사냥 성공하면 구석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됐나요? 암각화는 청동기 때부터 나타나요. 청동기 때부터 암각화는. 자, 밑에 고령 연정동 바위 그림이 두 번째 그림 형태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그림. 이걸 동심원이라 하죠. 이거 뭘 상징하는 그림일까요? 태양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 양전동 바위 그림 터에서 제사장이 태양에 뭐 한 거예요? 제사를 지낸 거죠. 군장이.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마찬가지 보세요.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 등의 무늬가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다. 밑줄 칩니다. 특히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태양 숭배와 같이 풍요로운 생산을 비는 의미를 지니며 이것은 제사터다. 제사터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청동기 때 예술활동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는 울주 대곡리 방구대가 2번 나왔었어요. 2번. 왜냐면 왜 나온 줄 알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훼손 위기에 처해 있어요. 댐 때문에. 댐 건설 때문에 물이 차올라갖고 지금 이게 침수가 됐어요. 그럼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침식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없어지죠. 그래서 요게 조금 문제가 돼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국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왔었고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밑에 청동기 시대 보시면 개통이 무슨 개통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북방이 생략됐죠. 북방. 그래서 저것도 잘못됐네. 청동기 시대 BC 10에서 15가 아니고 뭐예요? 20에서 15에 20에서 15. 그쵸? 20에서 15로 바꾸셔야죠. 왜 10으로 돼 있지? 2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20에서 15.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문제 좀 풀어봅시다. 뒤에 쭉 펴보세요. 자, 지금까지 본 문제만 딱 좀 풀어보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시간부터 쉼없이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진도도 다 맞춰요. 다 도움 되고요. 아까 원장쌤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왜요? 원장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 처음 여러분들 여기 왔을 때 그 느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중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으니까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을 놀러 오지 마시고 열심히 합시다. 자, 1번 보세요. 저 좋은 일만 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유적과 유물이에요. 2013년 서울시 구급 문제입니다. 자, 서울시 문제는 이렇게 사료가 잘 안 나와요. 서울시 문제는 단답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서울시를 나는 주민 그쪽으로 이사가 서울시를 치는 사람은 굉장히 암기를 많이 해야 돼요. 지방시 국가직은 사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쉽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좀 많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선지가 몇 선지예요, 지금? 오지. 그쵸? 오지선다예요. 자, 1번 보세요. 청동기 시대에는 수공업 생산과 관련된 가락바퀴가 처음으로 사용됐다. 틀렸죠? 뭐가 잘못됐어요? 처음으로는 아니죠. 그치? 그럼 처음으로 사용된 건 무슨 시대예요? 신석기죠. 그래서 1번 신석기고요. 써놓지 마세요. 1번 옆에 써놓지 말고 여러분들 직접 또 풀어보세요. 답만 왼쪽에 밑에다가 살짝 체크해놓고 여러분들 직접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2번 불에 탄 쌀이 여주남리 부여 송곡리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맞죠? 2번 정답이잖아요. 그쵸? 봤잖아요. 3번 청동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청동기 시대 유적은 한반도 지역에 국한하여 주로 분포되어 있다. 틀렸죠?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이 뒤에 그려져 있네요. 지웠나? 있네. 만주와 그쵸 요령 포함해서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돼 있잖아요. 맞죠? 3번이 틀렸습니다. 국한이란 용어를 모르면 안타깝죠. 그 다음 4번 청동기 시대엔 조개 껍데기 가면 등의 예술품도 많이 제작되었다. 조가비 가면을 많이 만든 건 언제겠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신석기죠. 그치?
5번요. 청동기 시대 토기에는 덧무늬 토기. 여러분 덧무늬 토기는 무슨 시대였어요? 네, 신석기였죠. 신석기.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빗살무늬 4개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이다. 2번. 이 정도면 쉬운 문제예요. 이 정도 치면. 그 다음 4번 봅니다. 자, 순경 2차 문제. 자, 선사시대의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동굴, 바위그늘, 그 다음에 쐐기 같은 걸 대고 형태 같은 여러 개의 돌날격지, 아까 순배 찌르게 봤어요. 1번 맞네요. 2번 신석기 시대 간석기 봤고요.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걸 방형이라 그랬죠. 이런 모양의 움집 맞죠? 자, 3번 봅니다. 황해봉산 지탐리 발견된 탄화된 좁쌀과 여러 유적에서 발견된 갈돌과 갈판, 농경생활 시작 맞네요. 4번 봐요. 4번. 암사동과 동삼동 유적은 사유재산. 여러분 사유재산 발생, 계급 발생은 무슨 시대예요? 청동기. 4번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여러분 밑줄 친 이 시기예요. 자, 이 시기에는 도구가 발달하고 요번 지방지 9급이었죠. 농경이 시작. 밝을 필요 없어요. 시작은 무슨 시대예요? 그래요. 신석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땐 읽어봐요. 자, 신석기 시대 때 적절한 것은 3번이죠. 빗살무늬 토기와 가락바퀴가 제작되었다. 그쵸? 그쵸? 1번 서울시 문제, 5번 지방직 문제를 봐요. 완전히 다르죠. 그쵸?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나머지 한번 보시고 8번 봅니다. 8번. 다음 설명에 나온 토기 국가직 7급 문제. 밑이 납작한 항아리 양쪽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목이 넓게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청천강 밑줄입니다. 여러분 청천강은 대동강하고요, 평양에 흐르는 대동강하고 그 다음에 압록강 사이에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청천강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평안도에 있는 강이에요. 평안도. 북한 평안도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북쪽입니다. 자, 북쪽 청천강 이북과 요령길림은 만주죠. 자, 만주 일대에 분포한다. 이 토기는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비파영동감과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기이다. 뭐예요? 그래서 미송리식 제 2번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와 관련된 설명. 비파영동감이 세영동감 거친무늬 잔무늬 거울 무슨 시대예요? 저기 앞에 있네요. 그쵸, 철기입니다. 자, 철기시대 때 골라보래요. 1번 주거지가 하천이나 바닷가에서 구릉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청동기죠. 맞죠? 야산이나 구릉은 청동기부터죠. 2번 널무덤 동무덤 정답이죠. 동무덤.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생도 외우는 거예요. 3번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붉은간 토기. 청동기 대 대표 토기죠. 그쵸? 4번 벼농사가 시작되고 반달돌칼 사용할 수확을 했다. 이것도 청동기죠. 됐죠? 뭐 틀린 거 찾아볼 수 없죠? 맞아요. 2번밖에 없어요. 어차피 넘깁니다. 자, 11번 봐요. 자, 법원직 문제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완벽한 수능이에요. 수능형이에요. 법원직 문제는 원래 이래요. 25문제로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이거 가락바퀴죠. 두 번째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예요. 세 번째는 겉면이 매끄럽네요. 뭐예요? 간석기죠. 그렇죠. 갈돌입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 여러분 신석기. 이거 저 맨 옆에 거는 얼굴무늬 모양 돌조각이고요. 이거 왜 만들었나 모르겠네. 자, 요 신석기에 대해서 설명 맞는 것. 정답은 금방 나와야 돼요. 몇 번이에요? 1번. 농경 목축이 시작되었다. 2번은 청동기고요. 3번 채집사냥 주로 하며 동굴막집은 구석기죠. 4번 부여구려 옥저동의 사만 등의 국가는 철계예요. 이건 배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이어서 배웁니다. 자, 12번 별표 치세요. 이게 제일 고난이도 문제였어요. 저기 13년도 문제 중에 여기 부분 문제에서 제일 고난이도였어요. 그러니까 왜 고난이도였냐면요, 좀 어려운 유적지가 다수 나왔기 때문에 고난이도였는데 어차피 핵심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배운 거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정답이었는데 괜히 이상한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순경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봐봐요. 1번 일단 부산자를 뺨으로써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 부산 동삼동 패총 조개 껍데기 이제 쌓은 거라 그랬죠. 조가비 가면이 출토되어 제의, 그쵸, 환장하죠. 제의가 들으니까 또 헷갈리죠. 제의긴 뭐겠어요? 제사 그쵸? 자, 제사 도구를 제사 의식을 행할 때 줄임말이죠. 자, 제사와 관련된 의기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맞잖아요. 제가 샤먼의 물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3번부터 보세요. 3번. 신석기 시대 주거생활 유적지로는 서울 암사동, 봉산지탑리, 온천공산리, 양양지경리 다 맞아요. 다 있어요, 교재. 4번. 자, 서포항 유적에서는 개뱀, 망아지 등으로 여겨지는 장신구 출토되는데 이것들을 통해 토테미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아까 봤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수험생들이 잘 안 외우니까, 많이 안 외우니까 헷갈렸던 건데 2번 잘 봐요, 2번. 봐봐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써있어요. 2번 잘 봐봐요. 뭐가 틀렸어요? 그쵸? 무슨 신석기대 때 가부장제예요. 응? 근데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후기니까 청동기랑 가까우니까 가부장제 막 자기가 이론을 만들어요. 응?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2번은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흙으로 만든 남성이 아니고 뭐예요? 여성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쵸? 남성 없어요. 자,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청동기 때 가부장 사회로 진입했다. 이렇게 바꿔줘야죠. 신석까지 모계사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12번이 막상 시험장 들어가서 닥쳤을 때 조금 고난이도 문제인 거예요. 막상 밖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달라 보이죠? 시험장 들어가면 좀 당황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쉽습니다. 연천전곡리, 공주석장리, 거음모로, 수양계 다 어느 시대 때 유적지예요? 구석기예요. 그럼 구석기 때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다 금방 불러줄게요. 너무 쉬워서 4번 봐요. 농경이 시작되었다. 신석기죠. 그쵸? 그 다음에 15번 봅니다. 나머지 지금 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른 시대를 배우고 해주려고 빼고 하는 거예요. 다 해줄 거야. 다 풀 거예요. 저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풀어요. 보충을 해서라도. 다음에 제시한 유물과 관계가 비운 시대입니다. 반달돌카 딱 보면 알아야 돼요. 무슨 시대예요? 그래요. 청동기예요. 붉은 간토기, 미송리 시토기도 마찬가지고요. 청동기. 자, 그러면 청동기 때 옳은 것 너무 친절했어요. 3번 봐보세요. 3번. 이 시대에는 생산력이 증가하여 남는 생산물이 많이 생기자 힘이 센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사유재산이 나타났다. 정답이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싸우다가 계급이 형성되었잖아요. 나머지 1번은 철기라는 말이 써있으니까 철제 농기구니까 철기시대고요. 2번은 제주도 한경 고산리 부산 동삼동 폐총 유적지 하니까 여러분 신석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는 뿔을 통하여 조각품을 만들었대. 이건 구석기 때 예술활동이죠.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보세요. 법원직 문제. 또 그림 문제죠? 그리고 지금 17번 2012년 법원직 문제하고 11번 2013 법원직 문제가 똑같은 유물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2014년 지방직이나 국가직 응시하는 인물들은 2013년 문제는 무조건 풀고 들어가는 겁니다. 2012년 13년 거는요. 자, 가는 여러분 또 봤듯이 가락바퀴예요. 신석기고요. 나는 반달돌칼이니까 청동기예요. 자, 갑 보세요. 갑. 자,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활용해서 옷과 그물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맞죠? 자, 을. 자, 을. 가락바퀴는 조개 껍데기로 만든 액세서리예요. 답을 줬죠, 아예. 그죠? 이게 어떻게 조개로 보여요? 그래서 을 틀렸고요. 병. 자, 반달돌칼은 벼이삭을 수확할 때 사용하였어요. 맞죠? 그 정답은 갑병입니다. 정은 왜 틀렸어요? 가만신석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0번.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생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너무 쉬워요. 4번 봐요, 4번. 구석기 시대인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곡물도 나왔고요. 반달 돌칼도 나왔죠? 틀렸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넘깁니다. 22번 보세요. 22번. 자, 선사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다 쉬워요. 1, 2, 3번도 여러분 계속 앞에서 봤던 거야. 4번 봐봐요. 4번. 뭐가 틀렸어요? 그쵸? 통종들은 농기구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25번은 뭐예요? 그냥 단답형이에요. 7급은 원래 단답형 많이 나와요. 부시 출토된 유적지.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예요? 창원다오리 2번입니다. 그죠? 칠판에 있는 거죠. 자, 여주남리 부여성공리 묵습니다. 4번은 외울 필요 없어요. 1번, 3번 묶어주세요. 여기서 발견된 게 뭐예요? 탄화된 벽시. 그죠? 오케이? 탄화된 벽시. 알아야죠. 자, 그 다음에 26번.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낸 문제나 다름없다. 3번 봐요. 3번. 자, 신석기인들부터는 도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하고 언어를 구사했다. 뭐가 틀렸어요? 그치? 불을 사용한 거 여러분 구석기 시대부터죠. 어떻게 신석기인들부터예요. 그치? 그리고 구석기인들이 썼던 도구, 뗀석기도 도구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이 그 틀린 말입니다. 1, 2, 4, 5번은 그냥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지문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읽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상. 그 다음에 29번 봅니다. 자, 고인돌을 많이 만들던 시대예요. 고인돌을 많이 만들던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청동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고르라는 문제거든요. 답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1번에 반달돌카. 답은 바로 나왔죠. 2번은 언제입니까? 신석기고요. 3번은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제천창내는 막집터가 발견됐기 때문에 구석기예요. 서울 암사동 우리나라 최대의 움집 유적지라 했죠. 오케이? 계속 머리에 계속 넣으세요. 그 다음에 4번 무리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정치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두 시대예요. 평등사회였던 구석기, 신석기 둘 다 해당해요. 알겠죠? 구석기, 신석기 둘 다 해당합니다. 자, 33번 별표 치세요. 잘 보세요. 기원전 8에서 7세기면 몇백 년에서 몇백 년이에요? 8에서 7세기면 700에서 600년이에요. 그쵸? 기원전 700에서 600년이에요. 8에서 7세기면. 자, 그러면 기원전 700에서 600년은 어디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서 들어갈 수 있어요? 700에서 600이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여기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무렵에 무슨 동사가 본격화됐을까요? 청동기니까. 보리 아니면 벼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 문제를 풀어보면 벼밖에 될 수가 없어요. 보리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벼 써놓으시고.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혁명은 식량 채집으로부터 생산 단계의 변화다. 그쵸? 신석기 혁명이라 했죠. 그쵸? 청동기 혁명 뭐겠어요? 청동기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금속이라는 걸 최초로 쓰는 거죠, 뭐. 그쵸? 자, 아무튼 신석기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잘 봐요. 디귿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리을을 대표적인 유물로 하는 청동기 문화는 밑줄 칩니다. 황하나 내몽골 지역의 것과는 구별된다. 황하, 여러분 어디에 흐르는 강이에요?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계통의 청동기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무슨 계통 썼어요? 북방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독자요. 그쵸? 그럼 북방 계통에 해당하는 검이 뭐예요? 비파형이고요. 그 다음 세형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나오는 거예요. 보리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정답이. 됐나요? 오케이? 넘깁니다. 자, 몇 문제 안 남았어요. 34번 보세요. 자, 경간부, 경찰간부 문제는 7급 정도의 난이도예요. 다음 중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좀 치사했어요. 무지무지하게 치사했습니다. 문제 4번 봐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대표 유적지로는 상원, 거음모로, 동굴, 연천, 정원이 그쵸?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서울 암사동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암사동은 언제 했을 거예요? 신석기. 그쵸? 욕 나오죠? 그쵸? 이 새끼들. 응? 근데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요. 경간부가. 왜냐면 지금 이 경간부 문제가 처음에 2012년에 최초로 한국사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했어요. 경찰청 내부에서 낸 거예요. 전공자들이. 교수 출제 위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2013년에 위탁을 했거든요. 되게 쉬워졌어요. 엄청 쉬워가지고 이게 40문제거든요. 경간부 문제가 40문제, 한국사 40문제인데 평균 점수가 90점이 나와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너무 쉽게 낸 거예요. 난이도 조절을 못해가지고. 쓰잘데기만 얘기했네. 암튼 여러분들 4번은 암사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35번 청동기 시대 문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 3번 봐요. 3번. 나머지 읽어보면 여러분 다 제가 설명한 거예요. 3번 뭐가 틀렸어요? 그쵸? 청동기 농기구는 없죠. 그쵸? 자, 36번이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국보 제285호다. 최근 이유적의 보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쵸?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아까카 2번이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38번 보세요. 이건 이제 2013년 경간부예요. 확실하게 이게 달라요. 난이도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봐요. 4번. 민문이 토기하면 무슨 시대예요? 그래요. 청동기죠. 여기다 이른이 들어가면 어때요? 맞는 말이 되고요. 오케이? 자, 민문이 토기는 청동기 배포 토기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됐어요? 자, 1번의 움집이나 자, 근데 여러분 움집하면 청동기도 해당하니까 철기도 해당하니까 둘 다 해당하지 않냐? 아니죠. 거기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땅을 판다는 말이 들어와 있잖아요. 오케이? 아까 반지하식이라 그랬습니다. 요게 키워드예요. 요 놓치면 안 돼요. 자, 2번 그리고 무당, 샤먼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가락바퀴 이것도 맞죠? 그치? 옷 만드는 거 있습니다. 39번
야, 이거는 저기 해야 되겠구나. 고조선 배우고 해야 되겠네요.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관련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이게 2013년, 12년 문제예요. 대체적으로 좀 어때요? 유적지만 잘 주의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오면 풉니다, 이번 연도요. 됐습니까? 자, 오늘은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28페이지 딱 두 쪽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조금만 힘내시고. 응? 어떡하냐? 여기 지워야겠네. 자, 조금만 힘내시고 일단은 페이지 펴놔주세요. 26에서 몇 페이지냐? 26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좀 씁니다. 아우, 힘들어라. 자, 봅시다. 아마 책보다는 제가 칠판에 써주는 거로 공부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조금만 쓰고 좀 쉴게요. 10분 정도. 조금만 쓰고요. 다 하진 않고요. 자, 우리 바로 이제 고조선이란 거 볼 거예요. 자, 고조선. 자, 우리 고조선은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이자 무슨 시대 때 등장한 국가예요? 청동기에 청동기. 참 바지가 내려가네. 자, 고조선은 자, 세 개입니다. 세 개. 자, 바로 단군조선. 자, 단군 왕검이 세운 단군조선 시기하고요. 자, 두 번째는 기자란 사람이 조선을 이끈 기자조선. 야, 일단 여러분 원래 명칭은 여러분 조선이야. 조선이에요. 근데 왜 고조선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1392년 이시조선하고 비교하려고 학자들이 붙인 명칭이에요. 원래는 조선이에요. 조선. 알겠죠?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왕건이 세운 게 여러분 고려죠? 원래 여러분 고구려도 명칭이 고려예요. 혹은 구려예요. 구려. 고자 빼고 구려예요. 맞아. 근데 이제 이거 비교하려고 고자를 붙인 거예요. 옛 고자를 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조선이에요. 조선. 자, 그다음. 자, 세 번째가 위만이란 사람이 조선을 이끈 위만조선. 세 시기로 나눠요. 세 시기. 자, 단군조선 세 시기가 나뉩니다. 자, 여기서는 매년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서울시 나왔어요. 근데 국가지방지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2014년에는요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리고 일본이 자꾸 지역병을 하면 단군조선을 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단군이 굉장히 부정되고요. 우리나라 일본 놈들이 단군을 많이 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놈들이 자꾸 막 그러면 이걸 좀 내게 돼 있죠. 조금 좀 그러더라고요, 보면. 자, 정말 신사참배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런 다 배울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기자조선이에요. 요거는 현재 인정이 안 되는 학설이거든요.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아무튼 일단은 얘기를 하기 전에 고조선은 저 세 개라는 거예요. 세 개. 자, 봅시다. 자, 우리 고조선의 발전 과정은 여러분들이 중국 왕조하고 같이 가야 돼요. 앞으로 계속 중국이랑 같이 가요. 우리나라는요. 중국. 굉장히 이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져요. 조선시대 가면 조금 나아요. 명과 청이란 것밖에 없어요. 명과 후금, 청. 근데 여러분들 제일 머리 터지는 게 고려예요. 고려. 엄청나게 수많은 이민족들과 전쟁도 많이 치르고요. 침략도 많이 받고요. 교류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머리 아파지는 데가 고려고요. 조선 가면 조금 좁혀져요. 오케이? 자, 이제 중국과 계속 같이 갈 겁니다. 자, 중국의 고대왕조 여러분 전설왕조 하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 하를 이끄는 임금이 누구냐면 요임금이에요. 요임금. 중국이에요. 뭐 전설왕조로서 전설적인 임금이래요. 가장 중국이 평화로울 때랍니다. 그럼 뭘 했고 뭐 딴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었대고요. 자, 그리고 이놈이 통치했을 때 이때쯤에 우리 한반도하고 만주일 때 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요. 고조선이 세워진 거예요. 단군 왕검에 의해서 자, 단군조선이 건국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요임금하고 단군의 나이는 비스무리했겠죠? 저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이 이 시기쯤 세워졌다. 이때 자, 고려시대 때 쓰여졌던 삼국유사라는 책에 BC 2330년경쯤 건국되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볼게요. 중국이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가냐?
은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은. 여기까지 됐죠? 은. 자, 은 이후에 뭘로 변해가냐면 주라는 나로 변해갑니다. 주.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 누가 넘어오나? 자, 은에서 주로 넘어가는 시기 때, 그쵸? 주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는 기자라는 년이 우리나라에 넘어왔대요. 기자. 중국 기자라는 인물이 넘어와서 기자에 의해서 기자조선이 탄생했답니다. 그러니까 단군 이후에 우리 고조선은 누가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기자라는 중국 놈이 끌어갔대요. 응? 자, 근데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때가 인정되고 굉장히 강조된 시기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왜 나타났냐 알아두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6세기 때 굉장히 강조돼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자, 16세기 말에서 17세기면 조선시대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여러분 공부하면 또 배울 거예요, 이거. 자, 16세기 말에서 17세기 때 집권 세력이 여러분들 조선시대 살인파라는 애들을 배웁니다. 살인파. 대표적으로 퇴계 이황. 대표적으로 율곡 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죠. 그쵸? 특히 율곡 이 선생이 이제 살인파에서 또 유명한데, 이 사람이 쓴 율곡 이 선생이 쓴 기자 실기라는 역사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자 실기. 이 실기라는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군이 비록 우리 민족 최초의 시조다. 그쵸? 단군께서 고조선을 세워서 이끌어간 건 사실이다. 처음에. 근데 이후에 우리나라를 문화국가, 유교국가, 뭔가 좀 문화인으로 변모시켜준 건 단군이 아니고 누구다? 중국 기자다. 기자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셨다 해서 율곡이가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살인파라는 애들은 뭐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중국에 대한 무슨성이 되게 심해요. 사대주의, 사대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기서 중국은 명나라를 말해요. 명나라. 조선 가면 배울 거예요. 아까 우리 중국의 한족 문화권 알죠? 봤죠? 그 한족에 대한 사대주의가 심했던 거예요. 이때는.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배워요. 성리학이란 것 때문에 나타나요. 성리학. 한 바퀴 돌린 사람은 알 거예요. 자, 그걸 뭐라 하냐면 중화사상이라 합니다. 중화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인정한 세상이죠. 중화사상. 그래서 여러분들 짜장면 중화요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짱깨요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중화요리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중국이 짱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 안 쓰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존화주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존화주의. 그렇죠? 하여튼 중국이 넘버원이라고 본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걔들을 받들어 넘버2라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저 기자조선이 굉장히 강조됐던 시대가 요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가 일제강점기예요. 자, 일제강점기 때 기자조선이 굉장히 강조돼요. 기자조선. 자, 굉장히 강조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자, 일본 놈들이 1920년대, 30년대 우리 통치할 때, 자, 세 가지 이론에 의해서 우리 역사를 많이 왜곡시키거든요. 이때 타율성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우리 역사를 굉장히 왜곡시켜요. 타율성. 즉, 한국의 역사는 주체적 발전이 없고요. 인근 국가에 의해서 발전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고대 왕조 때, 옛날 고대 때, 고대 전에 여러분 선사 때 어쨌다는 거예요. 단군이 있었으나 그 뒤에 기자가 이어받아서 기자에 의해서 니네 한국은 발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단군이 탄생해서 단군에 의해서 쭉 발전한 거거든요. 응? 근데 일본 놈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기자를 앞세운 거라고요. 이해 가세요? 오케이?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식민지화 이론에 합당하게 바꾼 거죠. 그쵸? 그리고 딱 연결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 조선은 무능한 국가인데 우리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대화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타율적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시켰던 겁니다. 기자 조선을 앞세워서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이거를 허구임을 밝히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역사책도 뒤져보고요. 기자가 묻혀있다는 무덤도 가봐요. 없어요. 없어. 기록도 다 허구이고요. 무덤도 가봤더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뻥이에요. 뻥. 오케이? 뻥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현재 이건 믿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두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시험 나오면.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주가 여러분들 주라는 나라는 영토가 넓어서 지방 분권적 통치 체제를 택합니다. 지방 분권적 통치 체제를 택해요. 이건 굳이 안 써도 돼요. 지방 분권적이란 건 뭐냐면 영토가 넓으니까 자기 친인척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토를 주고 다스리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제후라 그래서. 근데 걔들이 힘을 키워서 스스로 뭐 하려는 거예요?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무슨 시대일까요? 그래요. 춘추시대라의 5개로 분열돼요. 됐나요? 자, 이후에는 왕을 칭하면서 주를 멸망시키고, 자, 서로 통일하겠다고 막 싸웁니다. 그게 무슨 시대예요?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는 여러분들 중국의 첫 번째 큰 혼란기입니다. 됐나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친 거죠.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일단 여기 넘어가기 전에 딱 알고 가야 될 역사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책. 자, 역사책이 첫 번째 하나 뭐냐면, 자, 춘추시대 중국에 제라는 나라 있어요, 여러분. 춘추시대 5개 국가 중에 중국에 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제나라하고 고조선과 BC 7세기에 교역했다는 짤막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어느 책에 있냐면 이거 써요. 관자라는 책에 있습니다. 관자. 교재 있나? 교재 안 써도 되겠네요. 교재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자라는 중국 역사책에 제나라랑 고조선에 교역했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원전 7세기 때 고조선이란 국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거죠. 이 문헌에 의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왜냐면 자꾸 일본 놈들이나 중국 놈들은 단군조선을 인정 잘 하려고 그래요. 왜요? 단군조선의 세력 범위가 어디일 때 거쳐 있었어요? 만주일 때 걸쳐 있었잖아. 그러면 그쪽은 원래 우리 다 세력 범위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하려 하는데 우리는 요거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치? 우리 민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이 문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도 나왔고. 됐나요? 자, 그래서 저거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알게 되는 게 요 2개입니다. 춘추와 전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점 2개를 아셔야 돼요. 2개를 아셔야 됩니다. 좀 화살표 좀 그을까요? 이렇게. 자, 2개예요, 2개. 자, 첫 번째는 아까나 배웠어요. 자, BC 5세기쯤에 BC 5세기, 아까 BC 400년 있죠. BC 5세기쯤에 자, 우리나라 최초로 한반도에 뭐가 유입됐다 그랬어요? 뭐가 유입됐다 그랬어요? BC 400년에 뭐라? 철이요? 뭐라 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최초로 한반도에 뭐가 유입됐다? 그쵸, 철기가 유입되었다. 그쵸? 철기가 유입되었다. 아까 말했잖아.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 혼란기를 거쳐 유민들이 한반도에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문자와 화폐를 가지고. 기억나요? 그러니까 고조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고조선은 이때부터 무슨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철기 국가로 슬슬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BC 4세기경에는요, BC 4세기경에서 3세기경 때 숫자가 줄어들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건지 알죠? BC 기원전은. 자, BC의 4세기, 3세기경 때 여러분들. 자, 고조선은 왕호칭을 사용하고요. 왕호칭. 그래서 부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철기시대 때 진입하면서 군장국가 탈피해서 무슨 국가가 된다 그랬어요? 연맹 왕국이 나타난다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러면 BC 4세기 때쯤에 고조선은 무슨 왕국 된 거예요? 그렇죠. 연맹 왕국으로 큰 발전을 한 거예요. 됐나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왕호칭을 쓰고요. 자, 그리고 왕은 자, 관리를 막 거느립니다. 그래서 이때 상, 대부, 장군, 자, 이런 관직명도 보입니다. 관직 호칭도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앙 조직체가 잘 발달되고 나라가 큰 조직체로 발전했다는 뜻이에요. 몇 세기 때? 4에서 3세기경 때예요. 알겠죠? 이걸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것만 하고 쉴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요것만 하고 딱 쉴게요. 자, 세 번째는 자, 이제 전국시대 중에요. 중국의 전국시대 중에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나라 때문에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전국시대 7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나라가 중국의 연이란 나라 있었어요. 연나라와 대립합니다. 자, 그러면 연은 아무래도 우리랑 가까이 있으니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고조선이라면요. 연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국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7개 국가가 여기서 혼란스럽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요놈이 어쪽으로 자꾸 진출하려고 그래요. 동방 쪽으로 자꾸 진출하려고 그러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 고조선하고 여기를 가지고 부딪히는 거죠. 오케이? 요령 지역을 가지고. 됐나요? 그게 한 3세기경쯤 이렇게 이제 대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연나라 장수, 여러분들 지금 다 기록에 의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헌에 의해서. 자, 연나라 장수 진계 침입으로. 이 그쵸? 이 개새끼 이렇게 한번 외우세요. 자, 연나라 진계 침입으로, 자, 어딜 상실하고, 자, 요령의 일부를 상실하고, 자, 아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요령의 일부를 상실하고, 자,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수도를 대동강 부근으로 천도했다. 대동강이에요. 자, 그럼 대동강이 흐르는 도시 무슨 도시예요? 평양이죠, 평양. 이건 북한이 주장하긴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요령의 일부를 상실하고 수도를 대동강 부근의 평양으로 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수도는 어디였었다는 거예요? 수도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쵸, 여기 있었던 거예요. 만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수도가 여러분 요령 만주에 있었다는 거는 이만큼이 다 우리 땅이었다니까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연해 동방질촌의 이 침입으로 우리 이쪽의 일부를 상실하고 안전한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한반도 안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딱 3개입니다. 전국시대 때, 춘추 전국시대 때와 관련된 게 3개죠.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요거 3번하고 관련된 거 요거 딱 하면 끝나요. 하고 쉬고 할게요. 자, 그러면 초기와 후기를 나눠서 고조선 초기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과 고조선 후기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을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초후기는 대체 어느 시대를 말하냐? 고조선 초기 때의 세력 범위란 요겁니다. 바로 연나라의 침입 이전을 말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연의 침입 이전의 초기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은 4개예요, 4개. 우리 배웠어요. 뭘까요? 그쵸? 비파형 동검이에요. 그쵸? 비파형 동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쵸?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톡이에요? 그쵸? 미송리식 톡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이게 대체적으로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 때 세력 범위를 말해요. 대체적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후기 때는 여러분 고조선 후기 때 세력 범위는 아무래도 후기는 철기 시대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철기 시대 때 여러분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은 뭐겠어요? 철기 시대 때 만든 우리 동검 뭐예요? 당연히 철기는 당연히 출토될 거고 그거 이해해요. 그렇죠? 세용 동검이고요. 그다음 무슨 거울이에요? 그래요, 잔무늬 거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푸집이겠죠?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보통 시험에는 여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통 여기가 많이 나와요. 기출문제를 봤을 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쉬고 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전국시대를 통일한 중국이 무슨 나라일까요? 시황제가 통치하는 국가. 그래서 들어봤죠? 만리장성 쌓은 진나라, 진시황제죠. 진시황. 그쵸? 자, 진나라하고는 여러분 우리 고조선하고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조공 갖다 바치고 친선을 꾀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타격을 받았죠. 그렇죠? 국력 안정도 해야 되고요. 진나라는 굉장히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가장 무슨 국가예요? 철기 국가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나라하고는 여러분들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후에 진은 무리한 토목공사 때문에 여러분 한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누가 넘어오는 거예요? 얘 넘어오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딱 끝납니다. 고조선 금방 끝나요. 자, 10분 쉬고요. 자, 5시 5분에요. 자, 위만조선 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알겠죠? 자, 10분에 들어오세요.